효자 사위라 믿었던 남편, 외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 하지만 두 사람은 딸을 철저히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녹음 파일 속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늦은 오후, 한서연의 아파트 거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식탁 위에는 어머니 윤미정이 정성껏 차려놓은 저녁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회사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으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엄마,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저녁은 간단히 하셔도 되는데요. 미정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딸을 바라봤다. 52살의 얼굴엔 여전히 기품이 있었지만 눈동자 속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너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민석이도 곧 퇴근할 시간이잖니. 곧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최민석이 들어왔다. 그는 성실한 사위의 표본처럼 웃으며 미정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반찬 냄새가 정말 좋네요. 서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늘 자랑스러웠다. 세상에 장모에게 저토록 다정한 사위가 또 있을까.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서연은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된 어머니를 외롭게 두지 않게 해준 건 바로 남편 민석이었으니까. 하지만 저녁 식탁에서 문득 스치는 공기는 설명하기 힘든 묘한 것이었다. 민석이 수저를 들며 장모를 향해 짧은 눈빛을 건네는 순간 미정의 입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순간 그 장면을 이상하게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스스로의 과민 반응이라 여긴 것이다. 식사가 끝난 뒤 거실에서는 TV 드라마가 흘러나왔다. 주인공들의 달콤한 사랑 고백에 미정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더니 손으로 입을 막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연이 놀라 달려가자 미정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속이 좀 울렁거려서 그래. 잠시 화장실로 향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의 머릿속에는 최근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전 어머니가 김치찌개의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리며 식탁에서 물러났던 모습. 아침마다 마시던 커피를 더는 못 마시겠다고 컵을 밀어내던 순간. 그리고 쉽게 피로를 호소하며 낮잠에 빠져있던 날들까지. 서연은 갑작스레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임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52살의 엄마가, 그것도 남편을 잃은 지 오래인 엄마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스스로를 우스운 사람이라 다그치며 고개를 저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 작은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거실로 돌아온 미정은 다시 평온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어머니의 손끝,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눈을 감지 못했다. 옆에서 곤히 자는 남편 민석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에 스며드는 불안감을 애써 밀어냈다. 괜히 예민해진 거야. 엄마는 그냥 몸이 안 좋으신 거겠지. 하지만 그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서연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어머니 미정이 혼자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며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던 그 눈빛이 얼마나 낯설고 서늘했는지를. 다음 날 저녁, 서연은 회사에서 조금 일찍 퇴근해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져 있었다. 평소 집에서는 화장조차 거의 하지 않던 어머니 미정이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덧바르고 있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연이 물었지만 미정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기분 전환 삼아 화장 좀 해봤어. 서연은 순간 낯설음을 느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줄곧 무채색 옷차림과 창백한 얼굴로 살아왔던 어머니가 갑자기 화장을 한다니. 그것도 진한 색조의 립스틱까지 바른 채였다. 하지만 굳이 더 묻지는 않았다. 오히려 모처럼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날 밤 벌어졌다. 거실 한쪽에서 무언가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물 한 잔을 가지러 주방으로 나오다가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낮게 깔린 목소리. 그리고 그와 맞물려 들려오는 어머니의 속삭임. 분명 남편 민석과 미정의 목소리였다. 혹시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요. 민석의 긴장된 목소리. 괜찮아. 서연이는 모를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묘하게 확신에 차 있었다. 순간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대화일까? 차마 거실로 나서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숨을 죽였다. 그러나 곧 대화는 뚝 끊겼고 TV 드라마 소리가 다시 거실을 채웠다.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며칠 뒤 주말,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마트를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 남편 민석이 차를 몰고 둘을 데리러 와주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서연의 눈길을 끈 건 조수석 발밑에 떨어져 있던 작은 화장품 파우치였다. 낯익은 무늬, 바로 어머니 미정이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엄마, 이거 왜 여기 있어요? 서연이 묻자 미정은 잠깐 굳은 표정을 지었다. 아, 그거? 며칠 전에 잠깐 민석이랑 같이 장 보러 갔을 때 떨어뜨린 모양이야. 그러나 서연은 기억했다. 며칠 동안 어머니와 남편이 단둘이 외출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마치 짠듯한 태도로 대답을 맞춰갔다. 민석은 운전대를 잡은 채 시선을 외면했고 어머니는 굳은 미소를 지은 채 거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한 채 뒤척였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다. 엄마와 민석,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 사이로 서연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 몰래 은밀한 비밀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길 바랐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했다. 작은 균열은 언젠가 벽을 무너뜨릴 만큼 커지는 법이었다. 늦은 밤, 서연은 남편 민석이 퇴근 후 씻으러 들어간 사이 그의 차 열쇠를 조용히 꺼냈다. 며칠 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박힌 의심이 도저히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서연은 차 문을 열고 조수석 시트를 샅샅이 살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낯익은 물건이 손에 잡혔다. 보라색 체크무늬 머플러. 작년 겨울 자신이 직접 어머니 미정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서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건 분명히 엄마 거잖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머니가 언제 남편 차에 탔던 걸까?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도 셋이 함께 탄 적은 있어도 어머니와 민석이 단둘이 탄 적은 없었다. 서연은 머플러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차문을 닫았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조심스레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혹시 며칠 전에 민석 오빠 차 타셨어요? 잠시 멈칫한 미정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 그랬나? 그래. 지난주에 잠깐 마트 갈 일이 있어서 같이 나갔던 것 같아. 그때 떨어뜨렸나 보네. 그러나 서연은 확신했다. 지난주 내내 민석은 야근으로 늦게 들어왔고 자신이 직접 어머니와 장을 보러 다녀왔던 걸 기억하고 있었다. 분명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회사에서 일하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뭐 하세요? 아, 그냥 집에 있어. 그 순간 통화 너머로 들려온 낮은 남자 목소리. 너무 익숙한 음성이었다. 분명 남편 민석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엄마, 지금 옆에 누구 계세요? 그러자 미정은 서둘러 대답했다. 아니야. 드라마 소리야. TV에서 나오는 거. 하지만 서연의 귀는 속일 수 없었다. 그건 드라마 속 대사가 아니라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의 목소리였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민석에게 물었다. 오늘 혹시 일찍 퇴근했어? 낮에 엄마랑 같이 있었어? 민석은 잠시 눈빛을 피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어. 그 대답은 더욱 의심을 키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외출, 남편의 잦은 야근, 차에서 발견된 머플러, 그리고 전화 너머로 들린 목소리까지. 설마 엄마와 민석 오빠가. 그 상상만으로도 서연은 숨이 막혔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지금까지 믿어온 가족의 모습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창밖으로 불 꺼진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서늘하게 번졌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곧 드러날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일요일 오후,
집 안은 고요했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일부러 외출한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선 척한 뒤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서연은 결심하고 있었다. 더 이상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다. 증거를 잡아야 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무심한 듯 녹음기를 거실 장식장 아래에 숨겨두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함께 했지만 마음속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서연은 일부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2시간쯤 지났을까 거실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가슴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이어폰을 꼽고 녹음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민석 씨,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어머니 미정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더 조심하세요. 서연이가 알게 되면 다 끝이에요. 민석의 떨린 목소리. 순간 서연의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이어지는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걱정 마. 서연이는 순진해서 내가 뭐라 해도 다 믿어. 만약 들통나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라고 말하면 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우리 아이만큼은 포기하세요. 그 순간 서연은 귀를 의심했다. 우리 아이라니? 어머니가 임신했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민석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대화였다. 손끝이 떨려 이어폰을 빼낼 뻔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들었다.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석 씨, 이 아이는 내 마지막 기회야. 나이 들어 다시는 못 가질 수도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이 아이를 지킬 거야. 서연은 두 눈을 감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몰려왔다. 어머니가 자신을 낳고 키워준 사람이 가장 믿었던 남편과 함께 아이를 가졌다니. 그 순간 거실에서 가볍게 웃는 미정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서연이 나보다 예쁘고 젊어서 늘 부러웠어. 이제는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지. 서연이 눈앞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걸 보여줄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엄마가 딸을 향한 질투와 집착으로 이런 짓을 벌였다는 사실. 그날 밤 서연은 방 안에서 목 놓아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배신감뿐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새벽녘 거울 속 부은 눈을 마주하며 서연은 결심했다. 엄마, 민석 오빠 두 사람 모두 내가 직접 끝을 보게 할 거예요. 그날 이후 서연의 눈빛은 달라졌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출근길마다 녹음기를 가방 속에 넣고 다녔고 집 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까지 설치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술에 취해 돌아왔다. 평소보다 잔뜩 풀린 눈, 삐걱거리는 발걸음. 서연은 조심스레 그를 부축해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민석은 술 기운에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다 망쳤어. 돈도 사랑도 다. 서연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동안 민석이 잦은 야근을 핑계로 무엇을 해왔는지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도박 사이트 기록을 발견했다. 이제 알겠다. 민석은 어머니 미정과의 관계뿐 아니라 도박으로 막대한 빚까지 떠안고 있었다. 어머니의 재산, 그리고 그녀의 몸마저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서연의 분노는 치를 떨 정도로 커져갔다. 며칠 뒤 서연은 일부러 어머니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다. 테이블 위에는 평소처럼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엄마, 요즘 어디 자주 나가시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미정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고 너도 알잖아.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 대답은 이미 마음속으로 각오한 서연에게는 공허하게 들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저 다 알고 있어요. 민석 오빠랑 아이까지. 순간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내밀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그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완벽하고 예쁘고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살아서 나도 내 몫을 찾고 싶었던 거야. 서연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분노였다. 엄마가 제게 해준 건 사랑이 아니라 그림자였어요. 제 인생을 가리고 빼앗고 무너뜨린 그림자. 민석이 방문 앞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맨정신의 민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방 안으로 들어섰다. 서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 때문에, 돈 때문에.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그럼 두 분 다 제 인생을 짓밟고 제 마음을 찢어놓은 게 변명 한마디로 용서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 순간 미정은 더 이상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아, 너는 몰라. 여자로서, 엄마로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외롭고 억울했는지. 너는 젊고, 사랑받고, 남편까지 가졌잖아.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르르 떨며 외쳤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엄마는 다 가졌어요. 남편, 딸, 가족. 그런데도 욕심내서 모든 걸 잃은 거예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한때 가장이라 믿었던 남편과 세상 누구보다 의지했던 어머니가 동시에 서연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제가 가장으로서 이 집을 지킬 거예요. 두 분이 아니라. 그 말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님을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거실 한쪽 서랍에서 꺼낸 USB를 손에 쥐고 어머니와 민석 앞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몰래 녹음한 모든 대화와 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두 분이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다 들어있어요.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내저었다. 서연아, 제발 그건.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이미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말에 미정은 무릎을 탁 치며 절규하듯 외쳤다. 내가 어미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내가 친엄마를. 이런 불효가 어디 있어. 그 목소리는 애원보다는 저주에 가까웠다. 그러나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불효가 아니라 정의예요. 더 이상은 두 분의 장난감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힌 미정은 돌연 서연의 뺨을 후려쳤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감히 어미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순간 민석이 서연을 향해 다가왔다. 하지만 그것은 서연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제발, 서연아. 이 일 법정까지 가면 나도, 너도 다 끝이야.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되겠니? 서연은 피식 웃음을 흘렸다. 끝나는 건 두 분이지.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과 함께 서연은 집을 박차고 나왔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며칠 뒤 집 안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미정은 밤마다 술에 취해 서연을 원망했고 민석은 회사에서도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점점 무너져 갔다. 도박 빚 독촉 전화가 집으로까지 걸려와 거실, 전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협박 섞인 목소리는 세 사람의 숨통을 죄었다. 민석 씨,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어. 서연은 그 음성을 들으며 치를 떨었다. 남편의 타락이 이제는 자신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미정은 술잔을 집어 던지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나를 억눌러서 내가 민석이를 나한테서 빼앗아 가려 했으니까. 서연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엄마, 제발 인정하세요. 이건 사랑도 아니고 모정도 아니에요. 그냥 질투와 욕망일 뿐이에요. 미정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래, 맞아. 난 내가 가진 걸 다 빼앗고 싶었어. 내 인생이 내 인생보다 빛나 보였으니까. 그래서 민석 씨도, 아이도 내 거야. 그 고백은 불씨처럼 집안을 휩쓸었다. 민석은 머리를 감싸쥔 채 무릎 꿇고 울부짖었고 서연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숨길 것도 없네요. 엄마, 당신이 만든 파멸 속에서 두 분 다 무너질 거예요.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치 모든 게 폭발하기 직전의 화약고처럼. 법원 조정실. 긴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민석과 어머니 미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재판관이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다. 피고 측, 혐의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순간 미정이 울음을 터뜨리며 두 손을 모았다. 재판관님, 저는 그저 외로워서 잠시 잘못된 길을 갔을 뿐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다 보니 그만. 그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서연에게는 더 이상 속지 않을 싸구려 연기였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꺼내 재판관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제게 거짓말을 계획적으로 꾸몄다는 녹음입니다. USB가 재생되자 법정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너무도 생생했다. 걱정 마. 서연이는 순진해서 내가 뭐라 해도 다 믿을 거야. 제발 우리 아이 포기해요. 이 아이는 내 마지막 기회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순간 재판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방청객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민석은 얼굴이 창백해져 손으로 이마를 감쌌다. 그러나 미정은 끝까지 버텼다. 그건 술에 취해서 한 말이에요. 제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변호사 김지영이 차갑게 맞받았다. 술기운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입니다. 심지어 임신 사실까지 언급했잖습니까?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입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서 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그때 재판관이 물었다. 민석 씨, 당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엔 빚 때문에 어머니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저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순간 미정이 민석을 향해 소리쳤다. 배신자, 내가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나만 탓해? 그녀의 외침은 회의실에 울려 퍼지며 마지막 몸부림처럼 들렸다. 방청객들은 웅성거렸고 재판관은 목탁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청했다. 서연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입을 열었다. 재판관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어머니가 제 인생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가 아닌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재판관이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판결은 다음 기일에 내리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모두가 흩어졌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미정은 서연의 팔을 붙잡았다. 눈빛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아, 넌 나를 버리면 안 돼. 내가 널 낳아줬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자격이 있어? 서연은 차갑게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엄마가 저를 낳아줬다면 저는 이제 엄마를 버려야 제 삶을 지킬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세 사람의 관계에 마지막 불을 지피는 폭로였다. 판결이 내려진 날,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재판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 민석 씨, 불륜과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낸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시오. 피고 이미정 씨, 딸 서연 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이 명백하여 위자료 5천만 원 및 상속권 박탈을 명합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안 돼, 내 재산까지 다 빼앗길 수는 없어. 민석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밤을 울며 버텨왔던 것이다.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아버지가 묻힌 납골당을 찾았다. 차가운 대리석 위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아버지, 드디어 끝났어요. 엄마도, 민석도 더는 저를 괴롭히지 못해요. 제가 지켜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작은 보따리를 싸서 강남의 아파트를 떠났다. 그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배신과 거짓, 눈물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새로 얻은 아담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흰 벽과 넓지 않은 공간. 그러나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이사 첫날 밤, 그녀는 스탠드 불빛 아래서 일기장을 꺼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만의 삶을 살겠다. 그 글을 쓰며 서연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시간은 흘러 몇 달 후, 서연은 새 직장에서 차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그저 성실하고 따뜻한 신입 직원으로 대해주었다. 점심시간에 함께 웃고 퇴근길에 카페에 들르며 나누는 사소한 대화들이 서연의 마음을 서서히 회복시켰다. 특히 그녀의 옆에는 늘 절친 미영이 있었다. 가장 힘들던 순간 손을 잡아주고 끝까지 지켜봐준 유일한 친구였다. 어느 날 미영이 말했다. 서연아, 너 이제 얼굴이 달라졌어. 예전엔 늘 눈에 그늘이 있었는데 지금은 빛나 보여.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늘을 지워낸 거지. 이제 내 삶은 내가 그려 나가야 하니까. 그리고 뜻밖의 만남도 있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현수라는 남자였다. 그는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그저 지금의 서연만을 바라봐 주었다. 서연은 아직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일요일, 서연은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노을빛이 붉게 번지며 새로운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엄마의 그림자에 짓눌렸던 지난 날은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순간 서연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빛나는 의지와 새로운 내일을 향한 다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